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섭입니다. ITQ 엑셀 최신기 주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엑셀 2023년 8월 1교시 문제 A형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환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험장에서는 감독쌤이 자세히 착석하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해요. 그리고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수험번호, 수험표 지참하고 가셔서 수험번호 8자리 숫자 입력하시고 해당이 수험번호로 복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활용하시면 빠르고 정확합니다. 확인 누르면 맞느냐? 예, 확인. 감독쌤이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수험자 PC 조작할 수 없다. 이 시간이 문제지를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과목이 섞여 시험 봐요. 엑셀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엑셀 문제지.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시험 문제 나눠주고 난 다음에 감독쌤 조작해서 이 컴퓨터로 활성화시켜 줍니다. 네. 자, 오른쪽 상단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 실행되어지고요. 네.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엑셀 프로그램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배포받은 문제지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 모든 과목이 동일하게 답안 파일 저장하는 위치, 답안 폴더 위치는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그리고 파일 이름은 반드시 수험번호 -1으로 저장하게끔 요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답안을 저장하고 전송하라. 최종적으로 전송된 답안으로 채점이 되어집니다. 자, 엑셀이 실행되어지면 새 통합 문서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 파일 저장해야 되니까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기능키 중에 F1에서부터 F12 기능키 중에 제일 높은 숫자 값 12번 기능키, F12번 기능키 위상단에 F1, 2, 3, 4 있죠? F12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른 일부 저장 대화상자 실행됩니다. 내 PC 문서의 ITQ 안에 수험번호 -1으로 그래서 네, 복사했던 수험번호를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입력되죠.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요. 자, 답안이 저장됐으면 시험장에서는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답안 전송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네, 고사실 PC로 답안 파일 보내기라고 떠요. 여기에 존재가 있으므로 떠야지 제대로 답안 폴더에 파일명을 제대로 저장하신 거예요. 답안 전송 버튼 딱 누르고 닫기 하시고 주기적으로 풀이 진도 나가고 저장 전송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엑셀에서는 문제지 5조건을 보게 되면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해서 체킹해야 될 사항 두 가지 있어요. 모든 작업 시트의 A 연로비는 1로 하라라는 요구 조건과 답안 시트의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트가 한 개만 있으니까 요 시트 추가 단추 동그라미 플러스를 2번 눌러요. 공식화 하시면 돼요. 풀이 절차를 요 동그라미 플러스를 한 번, 2번 이렇게 누르면 시트가 총 3개가 되죠. 이 3개의 시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트 선택하시고 연속적으로 시트 선택할 때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선택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트 1, 2, 3 3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지고 이 단계에서 A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너비를 선택하면 열너비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는데 기본값 8.38을 1 입력하시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하면 3개의 시트에 A 열너비를 한꺼번에 1로 조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지 두 번째 페이지에 제1작업 부분에 출력 형태 밑에 보면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에 보면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기본적인 엑셀의 글꼴 서체는 맑은 고딕인데 이거를 굴림에 11포인트로 수정하게끔 요구를 하니까 모든 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 상태에서요 모든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 A와 1이 만나는 이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이 사각형을 딱 클릭하게 되면 시트에 있는 모든 셀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글꼴의 종류를 기본 글꼴 맑은 고딕을 클릭한 다음에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요. 그러면은 시트 1, 2, 3의 모든 셀의 글꼴을 굴림 11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 셀이나 클릭해서 모든 셀 선택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수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트 1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한 다음에 제1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를 더블 클릭, 제2 작업 엔터키, 시트 3을 더블 클릭, 제3 작업 엔터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트 1 첫 번째 시트 선택한 다음 문제지를 보고 데이터 입력하도록 할 텐데 B4에서부터 H12 영역에 입력하라 라고 고정적으로 요구가 되어져요. B4에서부터 H12 영역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 데이터 입력하도록 할 텐데 해당이 문제지 설명란에다가 문제지 다운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A4 용지로 편집한 문제지 올려드리니까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정보박스 컴퓨터 자격증 카페 회원가입 안 하시고도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지 인쇄하셔서 종이로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문제지 시험장에서 종이 페이퍼 문제지 주어지거든요. 자, 1작업의 출력 형태를 보면 이 B4에서부터 H12 영역 요 영역 데이터 참조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도형이나 결제란은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쉽도록 제가 화면에 배치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서 입력을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은 문제지를 인쇄하셔서 종이로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B4 입력 예약 번호입니다. 예약 번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예약 번호 엔터키 하면 셀 포인트가 밑으로 내려가요. 대서 문제 구문합니다. HA 1 빼기 01 숫자 값은 숫자 키패드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RE3-01 엔터, HCA2-02 엔터, PE4-01 엔터, RE1-02 엔터. 제가 선택 범위를 잘못했네요. B4에서부터 H10 H14까지 B4에서부터 H14까지 이렇게 엔터 RE4-03 엔터 HA2-03 엔터 PE4-03 엔터. 그 다음에 B13셀에다가 내용 다 입력하세요. 호텔 한 칸 띄고 1박 6은 갈로 1 갈로 닫고 한 칸 띄고 평균 엔터. 그리고 B14셀에다가 숙박 일수 한 칸 띄고 4 한 칸 띄고 이상인 예약 건수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셀 포인트가 C4로 이동돼요. 지구 종류 호텔 엔터 리조트 엔터 호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 펜션 엔터 리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 머리글만 리 엔터 호 엔터 펜 엔터 숙소명 엔터 엠스테이 엔터 스완지노 엔터 더비치 엔터 화이트 캐슬 엔터 베스트 뷰 엔터 그린 메코 엔터 크라운 유니 엔터 푸른 바다 엔터 연속 범위를 꼭 지정해야 되나요? 그냥 입력하면 안 되나요? 그냥 입력해도 됩니다. 우선은 이제 다음 열로 넘어갈 때 마우스를 꼭 선택하지 않아도 연속 범위를 입력한 상태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음 열로 이동되니까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날짜는 숫자 키패드 이용하세요. 2023-08-03 엔터 2023-07-25 엔터 2023-07-20 엔터 2023-08-10 엔터 2023-08-01 엔터 2023-09-01 엔터 2023-07-27 엔터 2023-2023이죠? 2023-09-10 엔터.
갈록구린 3, 4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엔터 엔터. 1, 박, 요, 금 두 줄이잖아요. 줄바꿈 여기 네 줄바꿈은 Alt키 누르고 엔터. Alt키 누르고 엔터키 누르면 한 줄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엔터. 그러면 한 셀 내에 줄이 바뀌어졌어요. 갈로 1 갈로 닫고 그냥 엔터. 입력 완료. 120 쉼표 입력하지 말고요. 그냥 숫자값만 120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3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9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1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숫자값만 125 000 엔터. 88 000 엔터. 105 000 다시 네 105 000 요 크기를 약간 좀 줄이겠습니다. 네 105 000 엔터. 75 000 엔터. 엔터. 예약 인원 엔터. 4 엔터. 2 엔터. 3 엔터. 5 엔터. 3 엔터. 4 엔터. 2 엔터. 6 엔터. 그리고 여기 G13셀에다가 가장 빠른 입실 1을 입력합니다. 엔터. 숙소명 엔터. 숙박 일수 엔터. 2 엔터. 3 엔터. 3 엔터. 4 엔터. 2 엔터. 3 엔터. 4 엔터. 2 엔터. 엔터. mstay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자, 제가 H12 14가 아니라 여기 뒷단에 J14까지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실수하네요. 네. 여기 I4에서부터 J14까지 입력할게요. 숙박비 Alt키 누르고 엔터키. 갈로 1 갈로 닫고 엔터. 갈록구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저기 밑에 예약인은 마지막으로 J5셀 J4셀의 위치만 입력하시면 돼요. 위치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B4에서부터 J14 B4에서부터 J14 영역. 자, 내용 입력을 완료하셨으면 B4에서부터 J14 영역을 블록 잡습니다. B4에서부터 J14까지를 블록 지정하시고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제 편집을 진행할 텐데, 네. 문제 조건에 맞춰서 편집을 진행할 텐데, 먼저는 이제 문제에 보면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조건 편집 영역인데, 출력 형태 밑에 보면 조건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7개 있어요. 이 조건만 충족시켜서 편집을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오느냐? 이 결과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사항으로서 조건 외 편집이라는 명칭으로 6가지 편집을 합니다. 첫 번째, 테두리 설정. 네. 두 번째, 셀 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 이렇게 셀 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 그 다음에 X대화 사전 처리. 그리고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그 다음에 행높이와 열너비. 요렇게 6가지 조정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테두리 설정. 테두리 설정은 모양 자체가 딱 보면 모든 테두리하고 그다음 바깥쪽 굵은 테두리, 그리고 첫 번째 줄 아래쪽과 밑에서 두 번째 위쪽 줄 굵게 돼 있거든요. 자, B4에서부터 J의 14가지 영역을 블록 잡은 다음 테두리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 펼치 버튼 누른 다음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치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그리고 블록 해제하기 전에 문제 조건에 보면은 해당 그 수평 정렬은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할 거예요. 그래서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블록 해제. 그 다음에 다시 해당 그 여기 라인하고 밑에서 두 번 위에 라인하고 여기 요 부분을 굵게 처리해야 돼요. 꼭 그렇게 나와요, 문제지가. 그래서 B5에서부터 J의 12까지 B5에서부터
j12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 마지막에 적용했던 바깥쪽 굵게를 한 번 더 눌러줘요. 이렇게 하면 테두리 설정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옆에 이렇게 삐쳐나와 있는 부분은 해당 셀에 입력된 내용을 가운데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나중에 어차피 병합해주면 문제지와 같게 돼요. 자, 첫 번째 테두리 설정 끝났고요. 다음 두 번째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정렬 할 텐데 B13에서부터 D13까지를 먼저 블록 지정하시고 B13에서부터 D13까지를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잡으시고 그 다음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B14에서부터 D14와 F13, F14, G13에서부터 I13 이렇게 선택한 다음 홈 탭에 맞춤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줘요. 병합 가운데 맞춤 이렇게 클릭해주면 두 번째 조건 끝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X 대각 사선 처리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셀 F13셀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을 선택. 셀 서식 대각 정지가 실행되었으면 테두리 탭으로 가서 우상향, 좌상향 이 두 개 눌러가지고 X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이 두 개 클릭해서 X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확인. 그러면 사선 처리됐고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날짜 말고 여기 숫자 일반 요금부터 숫자 숙박일이 일반 요금이 1박 요일 요금이 입력되어져 있는 부분은 첫날이고 일심표가 적용되어 있고 오른쪽 한 칸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약 인원하고 그 다음에 숙박일수도 오른쪽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H12 영역 F5에서부터 H12 영역 블록 정한 다음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 여기 쉼표 있죠. 이 쉼표를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천단의 구분기호가 추가되어지고 그 다음에 숫자 값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천단위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 표시 형식의 종류가 회계로 적용이 되어져요. 회계로 적용되어지는데 문제의 조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조건에서 정렬은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여기 방금 저희가 적용했던 F5에서부터 F12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 맞춤해서 수평을 오른쪽으로 이 부분 네 맞춤해서 수평을 오른쪽 맞춤 눌러주도록 합니다. 요 조건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자, 그 다음에 행높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3행 블록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대화 상자에서요 높이값 추천입니다. 추천으로 25 무난하거든요. 25 입력하고 확인 또는 엔터키.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25 높이로 몇 개 4개 행을 설정했죠. 빼주면 22. 그래서 무난하게 네, 높이값 22 이렇게 기억하시면 수월하다.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열너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좌우 여백 공간 확인하셔가지고 예약번호 좌우 여백 여기 좌우 여백 네 약간만 넓게 BC 경계선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종류 조금 더 넓게 숙소명 좀 더 넓게 네. 그 다음에 입실일 좀 더 넓게 1박 요금 조금 더 넓게 예약인은 조금만 넓게 숙박 일수 조금만 넓게 숙박비 조금 더 많이 넓게 그 다음에 위치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요 좌우 공간이 있죠. 여백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이렇게 해서 조건의 편집이 끝났어요. 조건 외 편집 끝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조건 편집은 첫 번째 동그라미는 미리 네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총 7개가 있는데 첫 번째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 굴림의 11에 정렬 숫자 외계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했어요. 자, 제목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 네 여기부터 7개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도형 사다리꼴 네 출력 형태 보세요. 출력 형태 위에 네 사다리꼴 도형을 요 위치에다 살리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형 4번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클릭한 다음에 사다리 꼴은 기본 도형의 중간단 첫 번째 줄 중간단이 있어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중간단 사다리 꼴 선택하고 자 B1 위에서부터 이격 간격 약간 띄우고 G3 중간단 정도 너비 이렇게 삽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꼭 해당 그림자 조건이 있어요. 그림자 옵셋 오른쪽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형 삽입화가 난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스타일 그룹에 도형 효과 누르고 그림자 바깥쪽의 오른쪽은 바깥쪽 9개 중에 네 번째 게 옵셋 오른쪽이에요. 그림자 옵셋 오른쪽 네 요거죠. 찾았으면 바깥쪽 9개 중에 하나 요구하거든요. 네 옵셋 오른쪽 클릭. 내용 입력할게요. 네 우리 제주로 숙소 예약 현황이라고 내용 입력했고요. 그 다음 글꼴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하고 도형의 테두리 꾹 선택하고 글꼴 5가지 조건 고정이에요.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서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굴림 크기는 24 입력하고 엔터키 글꼴 색깔 검정으로 하라. 글꼴색 가 밑에 빨강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 두 번째 검정 굵게 하라. 네, 가 진하게 눌러주고 체육이 노랑으로 하라. 깡통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문제 조건은 다 충족시켰는데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 해당 이 도형 안에 내용물의 정렬 자체가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 테두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맞춤해서요. 네, 해당 이 세로 가운데하고 가로 가운데 이 두 개를 눌러줘요. 세로 가운데와 가로 가운데 두 개 이렇게 눌러줍니다. 됐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으로서 결제란에 대한 조건으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세 번째 동그라미 이미SL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원본 치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출력 형태 살펴보면 오른 상단 여기에 배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미셀이니까 저희는 이 작업 시트에 C2에서부터 F366에다가 작성하는 걸로 할게요. C2부터 F366 여기다가 작성할게요. C2셀 선택하시고 결제 오른쪽 방향키 4원 오른쪽 방향키 과장 오른쪽 방향키 부장 입력하고 엔터키 범위 C2부터 F366 블록 지정한 다음 먼저 네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할게요. 글꼴 바로 위에 있는 테두리 펼치 버튼의 모든 테두리 그리고 수평 가운데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그리고 결제 이 셀 병합 할게요. C2, C3 블록 잡은 다음 맞춤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도록 하겠고 Z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요 병합 가운데 맞춤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 위에 한 칸 있는 가나 대각선 화살표 네 방향인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세로 쓰기로 적용을 하게 되면 Z자가 밑으로 싹 내려와요. 자, 그 다음에 너비 높이 조절하도록 할 텐데 C 결제가 입력된 너비는 4 DEF는 7.5 그 다음에 이행 네 17.5에 그 다음에 사인 또는 도장 찍는 부분은 40 요 크기가 무난한 크기입니다. 요 크기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C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4 엔터 DEF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무난합니다. 무난 눈대중으로 해도 되긴 하고 이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17.5 그 다음에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40 엔터 이렇게 4 7.5 그리고 17.5 40 무난해요. 네. 자,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복사할 범위 영역을 블록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홈 탭에 클립보드에 요 가위 밑에 있는 확대할게요. 가위 밑에 있는 복사 펼침 버튼 누르고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냥 이거 누르면 복사가 돼버려요.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복사 대화상자 실행되고 초기값 선택된 화면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누르고 1작업 시트로 가서 A1에다가 컨트롤 V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V 키를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거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오른쪽 끝난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왼쪽이 GH 경계선 너비니까 이 그림이니까 클릭한 다음에 요 조절점을 요 라인까지 키워요. 넓혀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마우스로 끌어서 이렇게 넓히시고 원본 지워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 시트로 가서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 C열부터 F열까지 마우스 오른지 버튼 삭제 2행 3행 블록 접고 마우스 오른지 버튼 삭제 그래서 깨끗하게 지워요. 자 그러면은 요구 조건 네 세 번째까지 끝났고 네 번째는 채우기 주황으로 하라. 네. 범위 영역 B4에서부터 J4 연속 범위와 G14, I1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범위 B4에서부터 J14 그리고 G14가 숙소명 입력셀이고 I14가 예약 인원 입력셀인데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요 두 개 클릭해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채 숙소명과 예약 인원 클릭 같이 선택이 됐고 꼭 네. 주황 채우기 요구예요. 홈 탭에 글꼴에 채우기 색상 표준색의 세 번째 주황 채워라 이렇게 요구되어져요. 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 유효성 검사 설정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입력을 제가 안 한 거예요. 네. 해당 H14셀 선택하고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줘요.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가 실행되는데 설정 탭에서 유효성의 제한 대상을 모든 값 되어 있는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을 선택하고 목록 그 다음 원본 입력란 클릭한 다음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범위 D5에서부터 D12 영역 선택되도록 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로 D5에서부터 D12를 블록 잡아요. D5에서부터 D12 영역 블록 정한 다음 확인 클릭 하면 시각적으로 달라진 거는 여기 펼치 버튼이 생겼어요. 요 펼치 버튼을 눌러서 목록 중에 첫 번째 거 Mstay 선택하시면 돼요. 출력 형태 꼭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문제지 보면 Mstay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까지 끝났고요. 다음 여섯 번째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설정하는 요구 조건 네. G5에서부터 G12 문제지 기능은 안 바뀌어요. 네. 이 순서대로 꼭 물어집니다. G5에서부터 G12 영역 블록 지정한다. 셀 서식은 범위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바로갈 메뉴의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시킨 다음 표시 형식 탭에서 범주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 선택하세요. 범주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형식 목록 중에서 지금 사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정수값만이잖아요. 한 자리 숫자 값이면 형식 목록에 두 번째 거 0을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 거 0 선택하시고 형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 요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첨단의 구분기호 적용하고 뒤에 명자 붙여라 많이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다섯 번째 거 샵 심표 샵샵 0 선택하고 뒤에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 하시는데 이 케이스는 지금 1단위 숫자값만이니까 그냥 0으로 하시고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 미리 보기에서 4명 이렇게 보이죠. 네. 확인 클릭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점수 주는 문제 이름 정의 E5에서부터 E12 영역 E5에서부터 E12 영역 블록 잡았어요. 입실 1로 이름 정의하라. 네, 이름 상자 클릭한 다음 입실 1 입력하고 엔터키 이름 정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은 요 펼치 버튼 딱 눌렀을 때 여기 정의된 이름이 떠요. 입실 1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조건까지 설정을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결제란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는 지금 화면상에 해당 이 셀 구분선이 보이는데 문제지는 안 보이니까 여기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눈금선을 체크 해제하는 걸로 해서 문제지와 같게 하시면 좋겠고 해당 여기 굵게 됐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화면상에만 이렇게 인쇄 요청했을 때 요 굵게 인쇄되지 않거든요. 요렇게 해서 조건 외편집과 조건 편집 자 1작업의 배점은 500점 만점에 240점 차지하고요. 이 중에서 현재까지 한 게 100점입니다. 나머지 140점은 함수 문제 6문제 20점 배점씩 해서 120점 차지하고요. 7번째 조건부 서식이 20점 차지합니다. 자 140점 공략하겠습니다.
자,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 함수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함수 1번 숙박비 1 구하는데 요구 조건을 맞춰가지고 1번과 2번 문제는 1번 영역과 2번 문제는 첫 번째 셀에 작성한 함수식을 이 자동체험 핸들, 요게 점이 자동체험 핸들이에요. 요걸 끌어가지고 다른 행들은 자동으로 수식이 입력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는 I5셀을 선택하고 수식 작성하는데 I5셀 선택하고 숙박비는 일박 요금 곱하기 숙박일수 곱하기 할인율을 구하는데 단 할인율은 숙박일수가 3 이상이면 0.8 그 외에는 0.9로 하는데 if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I5셀 선택한 다음에 이꼴 입력하시고 if 직접 입력하세요. 간료 열기 이꼴 if 간료 열기. 네. 그 다음에 함수 인수 도움말 얻을게요. fx 눌러가지고 fx 누르면 함수 인수 if 함수의 함수 인수 대하상자가 이렇게 실행되어지는데 조건식 지금 현재 이 if는 할인율 구하는 부분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다시 곱하기니까 뭐 좌우 순서는 상관없긴 하지만 요 수식을 입력하면서 할인율 구할 때 if 함수 사용할게요. 그러면 이꼴 입력하시고 숙박비는 일박 요금 같은 행에 있는 일박 요금 입력세 마우스로 꾹 그래서 F5가 입력되도록 하고 곱하기는 별표예요. Shift 8번 Shift 키 누르고 8번 키 Shift 키 누르고 8번 키 누르면 별표 입력됩니다. 곱셈 연산자는 별표입니다. 그 다음 숙박일수 같은 행에 있는 숙박일수 입력세를 선택하고 곱하기 여기 할인율 부분에다가 if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if 간료 열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fx 클릭 할인율은 숙박일수가 3 이상일 때 0.8로 해. 같은 행에 있는 숙박일수 입력세를 꾹 입력해서 HO가 입력되도록 하고 이 숙박일수가 3 이상이야 크거나 같다 3 이렇게 합니다. HO가 크거나 같다 3 이면 얼마? 0.8 그러니까 0.8 그 외에는 0.9 여기 0.9 이렇게 완성된 수식은 이랬습니다. 같은 행에 있는 숙박비 곱하기 숙박일수 일박 요금 곱하기 숙박일수 곱하기 할인율인데 할인율은 숙박일수가 3일 이상이면 0.8 그렇지 않으면 0.9 이렇게 됐고요. 확인 클릭. 자, 해당 요 점 있죠. 자동체 핸들 요 점을 밑으로 쫙 내려요. 자,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요 채우기 옵션 버튼 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선택하게 되면 중간에 굵게 표시된 부분이 실선으로 바뀌는데 천단의 구분기호 안 처리해줘도 돼요. 이대로 그냥 두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함수 문제 표시형 설정 안 해도 돼요. 천단의 구분기호 뭐 적용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J5셀 선택하시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위치는 예약번호 세 번째 값이 1이면 서귀포, 2면 제주, 3이면 동북권, 4면 서북권 추자하고 미드함수 사용하시고 순차적으로 할게요. 이꼴 입력하시고 CHO 이렇게 하게 되면 추천함수가 추자 하나 떠요. 요 추천함수를 더블클릭 따닥 하게 되면 자동 입력되고 간료 열기까지 요 상태에서 fx 클릭 추자함수의 함수인수 대화상자 인덱스 언더바 n년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미드함수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mid 간료 열기 이 mid 미드 함수에 대한 도움만 얻고자 한다면 이 상태에서 요 수식 입력줄에 있는 미드를 클릭합니다. 요 간료 열기까지 꼭 입력해야 돼요. 그래 함수로 인식되어야지만 요 빨간 간료 그림이 묶이거든요. 요 미드를 클릭하게 되면 미드 함수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어요. 미드 함수는 함수인수가 3개인데 텍스트 문자열 그 다음에 추출하고자 하는 시작 위치와 그 위치에서부터 몇 글자 뽑을 건지 지정해줘. 자, 문제에서 예약번호의 세 번째 값 뽑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있는 예약번호 입력셀이 마우스를 꾹 찍어가지고 여기 텍스트 입력란에 B5가 입력되도록 하고 추출 시작 위치는 세 번째 값 이렇게 돼 있으니까 3 그리고 그 위치에서부터 몇 글자? 한 글자. 예시에서 살펴보게 되면 HA1-01 문자열 예약번호인 경우에는 세 번째 한 글자는 1이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상태에서 추즈를 클릭합니다.
미드 함수는 끝났고 choose를 클릭하게 되면 choose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1일 때 실행값을 value 1에다 적는데 문제에서 1이면 서귀포 문자 1이니까 상따옴비 묶음으로 서귀포 이렇게 상따옴비 묶음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value 2에다가 2는 제주, 그 다음에 3일 때는 동북권 요렇게, 그리고 4일 때는 서북권, 요렇게 1일 때 서귀포, 2일 때 제주, 3일 때 동북권, 4일 때 서북권.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습니다. 자, 확인 클릭. 해당 요 점 자동차 밴드를 마우스로 쭉 12행까지 j12회까지 했을 때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마찬가지 옵션 단추 눌러서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되어집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함수 세 번째 문제는 호텔 1박 요금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호텔 1박 요금의 평균을 구하라. 반올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고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라운드하고 디에브리지 함수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에 13세를 선택하고요. 반올림 처리가 라운드, 디에브리지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거고요. 그 구해진 값에 대한 표시를 반올림 처리가 라운드니까 이꼬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나중에 처리하는 함수인 라운드 ROU 이렇게 입력을 하면 추천 함수가 3개 떠요. 라운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여기서 라운드 더블 클릭하면 ROUND 갈로 여기까지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라운드 함수의 함수인수 대화상자에 넘버 입력란에다가 여기다가 DAVERAGE 갈로 열기, 디에브리지 직접 입력합니다. DAVERAGE 갈로 열기. 그 다음에 디에브리지 함수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여기 수식 입력 중에서 디에브리지를 클릭. 디에브리지 함수인수 대화상자에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클릭한 다음 저희 ITQ 엑셀에서는 해당 이 범위를 고정화시키세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이 작업의 복사 붙여넣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업 고급 필터 부분에서 1작업의 데이터 어디 범위 영역을 복사 요구하느냐면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작업에서 이 범위로 고정화시키세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B4에서부터 H12 영역,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블록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계산 필드 평균을 구할 대상은 호텔 1박 요금의 평균 구하라. 1박 요금의 평균을 구하라. 호텔은 조건이에요. 1박 요금의 평균을 구하라. 계산 필드는 1박 요금이니까 필드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여기 1박 요금이 입력되어진 F4세를 마우스로 꾹 찍어요.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자, 그 다음 크라이테리어 부분은 호텔은 종류가 호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입력 데이터 요렇게 머리글 반드시 포함시켜가지고 C5 4에서부터 C5를 선택하셔야 돼요. 크라이테리어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C4에서부터 C5, C4에서부터 C5 요렇게 해서 디에브리지 함수 완성됐어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내에 호텔 종류가 호텔인 1박 요금의 평균을 구하라. 구해진 평균은 107,666.666667이 구해졌는데, 자 마지막으로 반올림 처리 이 라운드를 클릭하세요. 라운드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라운드 함수인수 대화상자로 바뀌었고 요 표시 자릿수거든요. 문제에서 반올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00원 단위까지 1000을 적어보고 1을 90도 돌리면 빼기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연계수 몇 개다? 1000은 3개. 그래서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혼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입력했을 때 미리 보기로 보이니까 107,666.6667인데 마이너스 3을 지정하니까 108,000 1000단위까지 표시가 제대로 됐죠.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고요. 확인 눌러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108,000 마찬가지 1000단위 구분 기호나 적용 안 하셔도 돼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숙박일수 4 이상의 예약 건수 부분인데, 숙박일수 4 이상의 예약 건수는 결과값에 건을 붙이는데 카운트 if 함수 사용하고 엔드 연결 연산 사용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4를 선택하고 equal count if 단일 함수 COU 이렇게 하면 COU를 시작하는 함수 목록
추천 함수 쭉 뜨는데 여기서 카운트 if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네, count-if 갈로까지 입력이 되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fx 클릭.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 range 조건 범위 영역은 숙박 일수가 4 이상인 예약 건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숙박 일수가 입력된 데이터 범위. 숙박 일수가 입력된 데이터 범위. 네. 마우스로 H5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숙박 일수가 입력된 데이터 범위 영역. 숙박 일수가 입력된 셀은 빼고요. 실제 입력값만. H5에서부터 H12 영역.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 입력란 클릭한 다음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는 조건 비교연산자를 상따옴표로 감싸줘요. 상따옴표 이상은 크거나 같다 얼마 4 요렇게 상따옴표 크거나 같다 4 상따옴표 닫기 요렇게 이상. 비교연산자 6가지 같으냐 이퀄 같지 않으냐 꺽쇠 마주보기 크냐 왼쪽으로 1이 벌어지고 작으냐 오른쪽 2이 벌어지고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이 비교연산자 6가지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숙박 일수가 4 이상인 건 2개로 구해졌어요. 조건을 만들거나 셀의 개수 2개인데 문제 조건에서 결과값에 건을 붙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수식 입력줄 끝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AND 영산자 사용해서 상따옴표 건 상따옴표 닫기를 직접 입력합니다. 직접 입력할게요. 여기다가 Shift 7번 AND 상따옴표 건 상따옴표 닫기 요렇게 완성이 되어져요. 이렇게 확인 2건 4번 풀이 끝났습니다. 다음 5번째 5번 점수 주는 문제인데 문제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네 5번째 가장 빠른 입시일을 구하는데 정의대 이름인 입시일을 이용하여 날짜로 표시하도록 하라. 미남수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J13셀 선택하고 equal min 갈로 열기 안에다가 입시일 갈로 닫기 이러면 끝. 네 입시1이라고 저희가 이 5에서부터 이 12 영역을 이름 정의를 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딱 누르면 이게 1년 번호 숫자 값으로 45,000 이렇게 127이라고 입력이 표시가 되는데 요 날짜 형식으로 표시시켜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선택한 다음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 이 조건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 이게 일반으로 돼 있는데 요걸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간단한 날짜로 선택을 바꿔줘요. 여기에 표시 형식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간단한 날짜로 선택을 바꿔주면 2023-07-20으로 됐죠? 5번째 끝났고 마지막 6번째 네 H14셀에 vlookup 함수 적용하게끔 고정이에요. 꼭 vlookup을 물어요. J14셀 선택한 다음에 equal VL 입력하면 추천 함수가 vlookup 밖에 안 떠요. 그럼 이거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VLOOKUP 갈로 열기까지 자동으로 완성되니까 이 상태에서 fx 클릭 vlookup 함수의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조회 값은 고정이에요. H14셀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 자 시작셀은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mstay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느냐 위에 표에서 mstay 입력된 셀 D5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D5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 요렇게 범위 잡아요. D5에서부터 H12 네 이렇게 하시면 찾기가 수월합니다. 네 혼동되지 않고. 그래서 H14셀에 입력된 값이 입력된 셀부터 시작해서 D5에서부터 끝셀은 H12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추출하고자 하는 거 문제에서 보면 H14셀을 선택한 숙소명에 대한 뭘 구하라? 예약 인원을 구하라. 현재 이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 예약 인원이 몇 번째 열에 있냐고요.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첫 번째 열이 숙소명, 두 번째가 입실일, 세 번째가 일박 요금, 네 번째에 예약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열순번은 4 이렇게 하시고 조회 방식은 0 정확히 일치밖에 안 묻기 때문에 네 0 또는 폴스로 입력해도 되는데 0 입력하는 게 수래요. 자 이렇게 네 6번 vlookup 함수식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됐죠? 네
자, 함수 문제 20점 배점 6문제 120점 차지합니다. 네, 마지막 7번째 1작업의 마지막 7번째 조건부 서식에 대한 풀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문제 조건에는 제시 안 되어 있는데 데이터 선택 범위를 B5에서부터 J12 영역을 블록 잡으세요. 요게 중요해요. 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선택을 고정입니다. B5에서부터 J12 영역을 블록 지정하라. 블록 지정했어요. B5에서부터 J12를 블록 지정했고, 그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펼치 버튼 누른 다음 꼭 수식을 이용하는 걸로 요구 조건이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면 규칙 유형 선택에서 마지막 거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고,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 수식은 equal 입력하시고, 문제 보면은 예약 인원이 3 이하 라는 게 조건이에요. 선택 범위 영역에서 첫 번째 행인 5행의 입력 데이터의 예약 인원이 입력된 셀 G5셀 마우스로 꾹 찍어요. 꾹 찍으면 $G $5 요렇게 되는데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요. 여기 절대 3조로 돼서 요 셀만 따지니까 다른 G6, G7, G8, G9 이렇게 체킹이 되려면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야지만 밑에 있는 것도 체킹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게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equal $G5로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이 값이 5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하는 작거나 같다 3. 그래서 완성된 수식은 equal $G5가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적용할 서식은 고정이에요. 글꼴 파랑에 굵게 적용하라. 여기 서식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글꼴 새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글꼴 탭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누르고 색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끝에서 세 번째 파랑 선택하고 확인 누르고 확인 이렇게 하게 되면 예약 인원이 3 이하, 그래서 예약 인원이 3 이하 2, 3, 3, 2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행 단위별 글꼴 파랑에 굵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1작업 풀이 완료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240점 배점입니다. 500점 만점에서 1작업이 차지하는 비중도가 가장 큽니다.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작업으로 넘어갈 텐데, 문제지를 보게 되면 2작업은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고 다음 조건 수행하는데, 자, 2작업의 문제 유형이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로 출제가 되어졌고요. 3작업은 피벗 테이블로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가장 빠른 시험을 앞두고 있는 시험이 8월 27일날 특별검정 있죠? 8월 27일날 특별검정. 자, ITQ 엑셀 시험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날 진행되어지는 정기검정이 있고요. 정기검정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네 번은 마지막 주 일요일날 진행되어지는 특별검정이 있어요. 이 특별검정은 엑셀 같은 경우에는 2작업과 3작업 문제 유형이 두 가지인데,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 유형이 있고,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문제 유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기검정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 특별검정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정기검정에서 고급 필터 표서식이 나왔으면 특별검정은 목표와 찾기와 고급 필터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3작업이 피벗 테이블이 아닌 유형인 부분한 문제 유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목표 찾기와 고급 필터 그리고 부분합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정기검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정기검정 기준으로 퐁당퐁당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특별검정에서 나왔던 유형이 아닌 유형이 나오는 형태로 금년도에는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달 정기검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8월달 유형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형 종류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을 다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2작업 8월달 정기검정은 고급 필터 표소식, 네, 3작업 피벗 테이블 나왔는데, 자, 먼저 조건을 맞춰가지고요. 네, 1작업의 B 사이즈부터 H12 영역을 2작업의 B2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복사하고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거 모두 붙여넣기. 열로 외쳐봐서 잘 보이지 않는 열. EF 경계선 더블 클릭. FG 경계선 더블 클릭. 됐죠? 그리고 DE 경계선 더블 클릭. 전체적으로 잘 보이게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으로서 고급 필터 문제 조건인데, 자, 종류가 리조트이거나 입시일이 2023년 9월 1일 이후 해당일 포함 자료의 예약번호, 숙소명, 예약인원, 숙박일수 데이터를 추출하라. 네,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먼저 조건 범위 지정부터 먼저 할 텐데, 기준이 두 개예요. 네. 종류가 리조트라는 조건과 입시일이 2023년 9월 1일 이후인데, 기준은 종류와 입시일 1입니다. 이 종류와 입시일 요 두 개를 복사해서 조건 범위 시작 셀인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즉 종류하고 떨어지는 셀 같이 선택한 컨트롤 키 누르고 입시일 선택. 그리고 요 두 개를 복사합니다. 그냥 요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B14셀에다가 컨트롤 V 모두 붙여넣기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모두 붙여넣기. 이렇게 종류 밑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종류는 리조트 해야 돼요. 리조트라고 적고, 네,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따져야 돼요. 연결고리가 이거나로 돼 있어요. 또는 조건이에요. 또는 조건이면 입시일에 대한 이 조건, 네, 2023년 9월 1일 이후 조건은 이 리조트가 입력된 행과 같은 행에다가 입력하면 그 경우는 엔드 조건일 때고, 또는 조건은 한 칸 밑에다가 하셔야 돼요. 또는 조건일 때는 한 칸 밑에다가. 그래서 C16셀을 선택을 하고 이후는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크거나 같다, 날짜 형식 그대로 입력합니다. 2023 빼기 09 빼기 01 요렇게 하시면 돼요. 너비 약간 넓혀줄까요? 요렇게. 자, 그래서 조건 범위는 종류가 리조트이거나 입시일이 2023년 9월 1일 이후. 자, 그 다음 필드 제한이 있어요. 예약번호와 숙소명, 예약인원, 숙박일수 4개. 네. 위에서 예약번호 그리고 떨어져 있는 셀 컨트롤 키 누르고 숙소명 그리고 예약인원과 숙박일수 요 4개를 복사를 한 다음 복사 위치 시작 셀 B18셀 B18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B18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족하는 입력 데이터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걸러내는 거예요. 자, 표영역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네, 선택하고 데이터 팁 정렬 필터에서 고급 클릭. 고급 필터 대상자에 결과를 반드시 다른 장소에 복사합니다. 문제에서 B18셀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 그리고 조건 범위 입력란 클릭한 다음 여기 B14에서부터 C16까지 B14에서부터 C16 영역을 블록 잡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 복사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 B18만 선택하면 안되고 B18에서부터 E18까지 블록 잡아야 돼요. B18에서부터 E18까지 블록 정하고 확인 클릭 이렇게 하시면 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종류가 리조트이거나 입시일이 2023년 9월 1일 이후 네, 조건 만족하는 거 총 8개 데이터 중에 네, 4개 걸러졌어요. 자, 고급 필터 적용했고요. 네, 그 다음에 표서식 굉장히 쉬워요. 네, 표서식 조건은 출력 형태 결과 셀 출력 형태 결과 셀이 B18에서부터 E22 영역입니다. 블록 지정하고요.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해 홈 탭에 글꼴에 채우기 펼침 버튼에 채우기 없음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6으로 해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여기 표서식을 누르고 목록에 보통의 6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름값 표 스타일 보통 6 확인되죠? 클릭 이렇게 머리글 포함해서 확인 누르면 끝.
요구 조건 하나 되어 있는데요. 머리끌랭 줄무늬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니까 따로 설정 안 해도 돼요. 너무 쉽죠. 네. 자, 그래서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가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다음 제3작업. 제3작업은 상대적으로 정렬 부분한 문제 유형과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 중에서 일반적으로 꺼리는, 어려워하시는 문제 유형이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네. 난이도 조합. 쉬운 거 2작업이 쉬우면 3작업이 어렵고 2작업이 어려우면 3작업이 쉬운 거. 그렇게 나와요. 자, 3작업 피벗 테이블. 근데 문제의 그 요구 조건이 딱 요렇게만 물어져요. 요렇게 물어지니까 피벗 테이블도 풀이 절차를 반복해서 익히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에 출력 형태가 작업하라 이렇게 돼 있고 조건 4개 돼 있고 출력 형태 제시되어져 있는데, 자, 1작업 시트로 가서 2작업에서 복사했던 범위가 선택되어 있죠. 지금 B 사이즈부터 H12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작성할 수 있어요. 혹시 이렇게 꼭 눌러 블록을 해제했다 그러면 B 사이즈부터 H12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B 사이즈부터 H12 선택된 상태에서 삽입 탭 누르고 삽입 탭 표그룹에서 피벗 테이블을 눌러요. 표그룹에서 피벗 테이블 삽입 탭 표그룹의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를 새 워크시트가 아닌 기존 워크시트로 선택하고 위치 입력란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면 3작업 시트의 B2에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삽입되는 걸로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드 요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제 3작업 시트에 B2를 꾹 눌러요. 그럼 자동으로 3작업 시트 느낌표 $B $2 확인. 그럼 여기 피벗 테이블 보고 들어갈 위치 잡히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이 뜨는데, 자, 문제나 출력 형태를 보고 배치하면 돼요. 네. 요 1박 요금이 여기 행, 종류가 여기 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보세요. 조건 1 보면 1박 요금 및 종류별. 1박 요금 첫 번째 게 행이에요. 두 번째 게 열이에요. 필드 순서가 행열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박 요금이 행, 종류가 열 이렇게 1박 요금을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행, 종류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열에 배치합니다. 1박 요금을 마우스로 꾹 눌러가지고 행, 그 다음 종류를 마우스로 꾹 눌러가지고 열에 배치합니다. 배치했고요. 그 다음 숙소명의 개수, 숙소명을 선택해서 이 시그마 값에다가 끌어서 놓아요. 이렇게 끌어 놓고 그 다음에 예약 인원의 평균, 예약 인원을 이 개수 숙소명 밑에다가 끌어 놓아요. 예약 인원을 이 개수 숫자 숙소명 밑에다가 끌어 놓아요. 이렇게 끌어 놓았을 때 기본 적용 함수가 합계인데 문제에서는 꼭 평균이라고 적용 함수를 바꾸는 걸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요게 합계 예약 인원을 클릭해요. 이렇게 클릭한 다음 값필드 설정을 선택하면 이렇게 값필드 설정 작업창이 뜨는데 요 작업창에서 함수 목록에서 평균이라고 선택을 바꿔요. 평균을 선택을 바꾸면 여기가 평균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자, 출력 형태를 보면 여기 추가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뭘 작업해줘야 되냐면 출력 형태를 보면 평균 콜론 예약 인원 하고 예약 인원하고 여기 개수 평균 예약 인원 이대로만 됐네요. 네, 문제지가 갈록구름이 그거를 안 했네요. 그럼 그대로 둘게요. 요대로 평균 콜론 예약 인원. 네, 됐네요. 요거하고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요거하고 평균 콜론 예약 인원, 평균 콜론 예약 인원 같다, 그죠? 네, 같으면 그냥 확인 누르고요. 네, 여기 뒤에 이제 갈로 해서 추가 문자 입력 표시되게끔 요구되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대 똑같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해서 첫 번째 조건, 요 절차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요게 완성이 됐으면 나머지는 좀 수월합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서 1박 요금을 그룹화하라.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1박 요금이 71,000에서부터 95,000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네, 자, 여기 1박 요금 입력된 셀 B5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 그룹을 선택해요. 그룹을 선택하면 그룹화 대화상자가 실행되는데, 자, 시작값이 70,001이에요. 이거 수정합니다. 001 70,001
000 네 000 7만 1. 그 다음에 제일 큰 값 14만 3천 이렇게 제일 작은 값 시작값 제일 큰 값 끝값 그 다음 간격 네 15,000 단위 이렇게 됩니다. 끝값이 14만 5천 으로 하고 단위는 15,000 단위 1,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이렇게 7만 1에서부터 9만 5천이니까 15,000 단위 이렇게 그룹화 시작 7만 1 끝 14만 5천 단위 15,000 확인. 잘못했네요. 2만 5천이네요. 그죠? 네. 15,000이면 8만 5천이니까. 다시 수정. 네, 잘못했습니다. 단위가 2만 5천 단위. 2만 5천 단위. 이거 수정하시면 돼요. 2만 5천. 시작 7만 1, 끝값 14만 5천, 단위 2만 5천. 확인. 하게 되면 7만 1에서부터 9만 5천. 9만 5천 1에서부터 12만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룹화 조건 끝냈고요. 다음 종류를 출력 형태와 정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리조트, 펜션, 호텔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지는 호텔, 펜션, 리조트 돼 있어요. 요 열 레이블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내림사준 선택하시면 돼요. 텍스트 내림사준 정렬. 요 열 레이블 펼치 버튼 눌러서 텍스트 내림사준 정렬. 이렇게 하면 호텔, 펜션, 리조트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레이블 있는 셀병을 가운데 맞춤과 빈 셀 별표 3개 그리고 총합계 지워라. 이 3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거예요. 요 3개. 요 3개를 한꺼번에 해줄게요. 네. 피벗 테이블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밑에 두 번째 바로갈 메뉴에 밑에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 그래서요. 네, 첫 번째 레이블 있는 셀 병과 가운데 맞추는 레이아웃 및 서식에 있는 레이아웃 섹션에서 요거 있죠? 레이블 있는 셀 병과 및 가운데 맞추 체크합니다. 체크. 그 다음에 빈셀 표시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별표 3개 돼 있어요. Shift 키 누르고 그 8번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별표 3개 입력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약 및 필드 탭 요약 및 필드 탭 누른 다음 행의 총합기 지워라. 꼭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행 총합기 표시 체크 해제 이렇게 하시고 확인 됐고요. 나머지 알아서 해. 나머지 사항으로서 네, 두 가지 수정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네,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 이름 수정합니다. 네. 행 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행 레이블 B4를 클릭한 다음에 직접 입력하세요. 1, 박, 요, 금, 갈로, 원,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 레이블도 이름을 종류로 열 레이블 클릭, 종류 이렇게 수정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C5에서부터 해당 끝셀 여기까지 네, 블록 잡으세요. C5에서부터 H에 8까지 C5에서부터 H8까지 블록 정한 다음 별표가 해당 이 수평 정렬 가운데 돼 있고 숫자값이 정수값만 표시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C5에서부터 H8까지 블록 정한 다음 홈 탭에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수평 가운데 맞춤 그 다음 표시 형식에서 심표 눌러줘요. 표시 형식에서 심표 눌러주면 출력 형태와 같게 네, 수정이 완료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네, 수평 가운데 맞춤과 네, 표시 형식 심표. 자, 3작업 완성이 되어졌고요. 네, 피벗 테이블 100점, 80점, 100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작업 그래프로 넘어갈 텐데요. 네, 그래프는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 출력 형태와 작업하고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에 출력 형태의 가로 항목과 범례 이 가로 항목과 범례 요 데이터를 참조해서 1작업 시트의 입력 데이터 중에 차트 작성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차트 작성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자, 출력 형태 요거 네. mstay 어디 있어요? 숙서명 mstay 그 다음에 소환진우 바로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더비치 바로 밑에 있고요. 베스트 뷰 화이트 캐슬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스트 뷰 그 다음에 그린 매코 그 다음에 크라운 유닛 네 이렇게 돼있네요. 네 마지막에 푸른 바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차트 작성 오류 방지하는 세 가지 데이터 선택 규칙 정보박사가 정리해드리는 첫 번째, 사용 데이터의 표 머리글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네, 표 머리글도 포함을 시켜라. 네, 그러면 지금 선택한 데이터는 숙소명이 표 머리글이에요. 숙소명도 포함을 시키는 선택을 하라 이 말이고요.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
한 꾸러미로 묶어라. 그러면 네, 숙소명부터 더비치까지 요게 첫 번째 꾸러미로 선택이 돼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행 단위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가라는 말인데 뭘 선택해야 되느냐? 여기 범례 1박 요금과 예약 인원이에요. 1박 요금과 예약 인원, 1박 요금 예약 인원의 여기 선택한 숙소명의 범위 영역과 일치하는 요 범위를 선택해야 돼요. 1박 요금과 예약 인원. 요 꾸러미가 두 번째 꾸러미예요. 이렇게 범위 잡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꾸러미 개수가 3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같은 행단이 이렇게 꾸러미 4개만 선택된 경우면 쉬워요. 네. 자, 파악을 했으면 요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숙소명부터 더비치까지 이렇게 선택하고 떨어져 있는 셀을 같이 선택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아까 나머지 범위 영역, 여기 범위, 그 다음에 요렇게 다시 요렇게 범위죠. 네, 여기 두 번째 꾸러미,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선택할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1박 요금 예약 인원의 네, 더비치까지, 그리고 화이트캣을 건너뛰고 베스트뷰부터 크라운 유닛, 그 다음에 요 세 개에 대한 1박 요금과 예약 인원 이렇게 선택했어요. 꾸러미 4개 선택이 제대로 됐다면 차트 시트를 별도로 작성하게끔 꼭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풀이하는 방법 F11번 기능키 누르세요. 이 상태에서 F11 기능키를 딱 누르면 차트 시트가 뚝딱 삽입되어져요. 그 데이터 선택이 제대로 됐다면 요 모양이 나와야 돼요. 자, 이 차트 1이라는 이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4작업으로 수정합니다. 제4작업으로 수정.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이름 순서가 문제 조건에 보게 되면 네, 꼭 시트명 순서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으로 하도록 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얘를 끌어가지고 3작업 시트 뒤로 옮겨요. 얘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3작업 시트 뒤로 제4작업 시트 위치.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총 10개의 요구 조건 중에 지금 현재 4개까지 3개까지 요구 조건 충족된 거예요. 3개까지 충족됐고 네 번째부터 이제 풀이해 나가도록 할 텐데, 네 번째부터 풀이할 건데, 네. 차트 디자인은 차트를 클릭해요. 차트를 클릭, 네, 차트를 이렇게 클릭,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도구 숨김 탭 선택되어집니다. 차트 도구 디자인 탭 선택됩니다.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선택되면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 눌러가지고 꼭 요구 조건을 고정해요.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스타일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빠른 레이아웃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세 번째 거, 요 레이아웃 3 클릭.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첫 번째 거 클릭. 요 클릭 해줍니다. 네, 빠른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차트 스타일 첫 번째 거 이렇게 네 해주면 네 번째 차트 디자인 도구 설정 끝났어요.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 현재 차트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글꼴 고정이에요.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 굴림 수정합니다. 굴림의 11 수정합니다. 이렇게 굴림의 11, 굴림의 11. 그 다음에 채우기 요구가 질감 파랑 박엽지는 해당이 차트 제목 옆에, 여기 차트 제목 옆을 더블 클릭하세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위치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떠요. 여기에 차트 영역에다가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채우기 펼쳐요. 그리고 뭐 채우는데 질감의 파랑 박엽지. 그래서 질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하시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네, 밑에 살짝 내려서 질감의 종류 펼치 버튼 눌러서 네,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서 파랑 박엽지는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 여기 파랑 박엽지 이름 뜨죠? 이렇게 파랑 박엽지 아니면 분홍 박엽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거든요. 파랑 박엽지 클릭. 이렇게 해서 네, 영역 서식 첫 번째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 끝났고,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일 고정이에요. XY축이 만나는 영역이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이 그림 영역을 클릭하면 옆에 서식 작업창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 요 색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 첫 번째 게 흰색 심표 배경 1입니다. 흰색 따로 배경 1 따로가 아니에요.
네, 테마색 첫 번째 이름이 흰색 CPU 배경이래요. 흰색 채워 됐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은 고정인데 이 조건이 안 바뀌어요. 근데 출력 형태를 보고 먼저 차트 제목의 내용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차트 제목 내용 수정할게요. 호텔 및 리조트 예약 현황 분석이라고, 네, 호텔 및 리조트 예약 현황 분석이라고 내용 입력했고, 해당 이 글꼴 수정 요 테두리 선택하세요. 차트 제목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 문제 조건에 여기 그 글꼴, 네, 차트 제목 테두리 선택,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해 되있습니다. 굵게 적용해 여기 가 진하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 20 안 바뀌어요. 여기 조건 고정이에요. 20으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배경 1. 채우기 단색 채우기 하면 아까 마지막에 저희가 그림 영역 흰색으로 채웠기 때문에 자동으로 흰색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테두리 설정에 요 채우기 접고 테두리 펼쳐요. 테두리 펼친 다음 실선 선택하면 되는데 색깔의 종류는, 네,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지만 색을 검정으로 할게요. 테마색 첫 번째 거 검정으로 할게요. 네, 요렇게 해서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도 끝났고, 다음 7번째, 네 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첫 번째 예약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으로 꺾어전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 선택하기 쉬운 막대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바로갈 메뉴에서 세 번째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의 콤보 부분에서요, 계열의 종류 중에 예약 인원 계열, 예약 인원은 주황색, 예약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시기능 꺾어전령, 꺾어전령의 네 번째 거, 꺾어전령 네 번째 거, 표시기능 꺾어전령, 보조축 지정에 보조 체크합니다. 꼭 이렇게 나와요, 요구 조건이. 그래서 네, 묶어내려 막대형 중에 하나 계열을, 요구 계열의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전령, 보조축 체크 확인.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보조축 이렇게 추가되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자, 서식의 두 번째 계열 출력 형태 참조해서 표식, 이 표식은 꺾어전령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꺾어전령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의 깡통에 위에 보면 표식이라고 떠요. 이 표식을 누르고 그리고 표식 옵션을 펼쳐요. 눌러가지고 펼쳐요. 표식 옵션 펼치고 기본 제공을 선택해야지 수정할 수 있어요. 기본 제공을 선택하고 형식의 종류는 세모 요구하니까 요 형식 펼치 버튼에 세 번째 거 세모, 그리고 크기 꼭 10을 요구해요. 5 기본값을 10으로 수정. 10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는 출력 형태 봐야 돼요. 레이블 값은 한 개만 요구하거든요. 네, 이 부분입니다. 네, 12,000 125,000 베스트 뷰의 막대 그래프 위, 베스트 뷰의 막대 그래프 위에만, 네, 데이터 레이블 값 125,000 표시되게끔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합니다. 베스트 리뷰의 막대 그래프를 선택해요. 그러면 베스트 리뷰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다른 막대 그래프도 같이 선택되니까 베스트 리뷰의 막대 그래프를 한 번 더 선택해요. 요거만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 팁,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해서 125,000 이렇게 표시되게끔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났고요. 눈금선 선 스타일 파손오라라 고정이에요. 네, 반드시 요구되어져요. 요 수평 눈금선 있죠? 요거 선택해요. 마우스로 꾹 선택한 다음 주눈금선 서식, 네, 주눈금선 서식 대화 상자에 선 종류를 실선으로 합니다. 선 종류를 실선으로 하고 세로 스크롤바 밑으로 내린 다음에 대시 종류 펼치 버튼 눌러서 네 번째 게 파선이에요. 대시 종류 네 번째 거 파선. 꼭 이렇게 요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 참조해 이렇게 돼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축선의 색이 검정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합니다. 세로값축 선택하고요. 세로값축 이렇게 선택하고 축서식 작업창에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가로 항목축, 네, 뭐 수완진호나 뭐 더비치나 아무거나 선택하고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축 숫자값 선택하고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하고 비교를 해서 수정사항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는데, 자, 세로값축, 최소값 하이펀, 네, 2만, 최대값 16만, 최소값 하이펀, 2만 단위, 16만, 수정사항 없어요. 됐고요. 네, 그 다음 보조세로값축으로 넘어갈게요. 보조세로값축, 네, 보조세로값축 비교하니까 0명, 1명, 2명, 5명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눈검선 뾰족한 부분이 없어요. 자, 보조세로값축 선택하고 여기 그래프 아이콘 선택한 다음 축 옵션 펼쳐요. 축 옵션 펼친 다음에 단위 주가 0.5로 되어 있는데 얘를 1로 수정하세요. 0.5를 1 하고 엔터키. 그러면 0명, 1명, 2명 됐고, 여기 주눈검선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밑으로 세로 스크롤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네. 자, 여기 눈금 네, 지금 요거까지 됐고요. 요거 밑으로 요건 축 옵션 적고 여기 눈금에서 주눈금 바깥쪽 돼 있는데 요거 없음으로 여기 지금 여기는 저희는 바깥쪽 뾰족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문제지에는. 그래서 눈금에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없음으로 하면 여기 없어져요. 그럼 갖게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요구 조건은 없는데 해당 1단계에서 그냥 얘 너비 네, 수정해 줄게요. 좁죠? 막대 그래프 선택하세요. 막대 그래프 선택.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바뀌면 간격 너비가 219인데 80으로 수정하세요. 요거를 80으로 219를 80으로 80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 출력 형태와 같이 너비가 색깔도 다르네요. 네,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요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7번째 요구 조건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은 8번째와 9번째 조건 남아있는데 8번째 조건은 법내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문제를 보면 네, 법내명 변경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출력 형태를 보면 법내 이름이 일방요금 예약인은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자, 일방요금 갈록구름이 원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한 줄로 바꾸기 요구하거든요. 법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 그러면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의 법내 계열 항목 중에 법내 항목 계열 중에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일방요금 원 선택 편집 눌러요. 편집을 눌러요. 네, 편집을 눌러서 직접 입력합니다. 계열 이름을 1, 박, 요금, 갈로 원, 갈로 닫기 직접 입력 하시고 확인, 최종 확인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9번째 조건은 도형 삽입하는데 모서리 등본 사각형 설명서 삽입하고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해. 네, 전객실 바다뷰 요거 네, 마무리해주면 되거든요. 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펼치 버튼 누른 다음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위치 제목 가늠해 보세요. 밑 호텔 밑 여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예자 너비 정도로 하고 높이값 요만큼 놓으세요. 내용 입력합니다. 전 객실 바다 뷰 이렇게 내용 입력했고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이 도형이 차트 영역이 삽입됐기 때문에 해당 5번째 영역 서식에서 차트 영역의 글꼴 굴림이 11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글꼴하고 같게 해줘요.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그래서 여기 홈 탭에 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의 자체를 굴림으로 크기는 11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알아서 알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먼저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할게요. 홈 탭에 글자 색깔 검정, 체육색을 흰색으로 할게요. 체육 색깔 흰 색깔, 수평 수직 가운데 맞출게요. 맞춤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뾰족한 부분의 조절점, 요 조절점 노란색 조절점 요거 가지고 요렇게 네 해주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완성된 결과는 요랬습니다. 네. 자, 2023년 8월달 진행되어진 A형 풀이 완료해 드렸고요. 네. ITK 엑셀 시험 준비하시는 분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꼭 A 등급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